재판장 잠깐만요. 이거는 그런 쟁점입니다. 판례 검토하고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형사법정의 재판장님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처한다. 법정 구속. 저희는 죽어서 남기고 가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판장 분위기가 똑같나요? 입장할 때 공기부터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죠. 완전 다릅니다. 일단은 민사재판은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들이 많이 안 오세요. 다 이제 보통 소송 대리라고 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치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으로 본인이 다 재판받는 사람으로서 출석을 하니까 이게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이 전과자가 될지 아니면 구속이 될지 본인에 대한 앞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겁죠. 민사법정의 판사님은 그냥 돈 지급해라 아니면 원고 청구 기각한다 이 정도만 선고하실 수 있다면, 형사법정의 재판장님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처한다. 법정 구속. 바로 그냥 구치소로 보내버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기 자체가 틀려요. 민사법정 가면 그래도 아무래도 뭐 변호사들이 재판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들도 말을 끊거든요. 재판장 잠깐만요. 이거는 그런 쟁점입니다. 판사님 나도 아는데, 살짝은 토론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감히 재판장님의 말을 끊는다, 그거는 상상도 못 하거든요, 사실. 민사재판은 저랑 박건호 변호사 앉은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판사님 보고 재판한다면, 형사법정은 판사님 앞에 계시고 변호인 피고인이랑 검사가 마주보고 재판을 하게, 법정 구조도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약간 판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도 한댔잖아요. 어리신 판사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이 한창 연장자잖아요. 막 판사님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기수가 설사 저희보다 낮은 기수의 판사님이 재판장으로 계시더라도 엄청 예의를 갖추고 깍듯하게 당연히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그거는 그 판사 개인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재판받는 그 사법부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춰야 나중에 받게 되는 판결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기수가 높든 낮든 당연히 깍듯하게 진행을 합니다. 혹시 판사님들도 공무원이시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이나 조직에서는 내가 어떤 직책에 있냐에 따라서 진급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혹시 판사님들 중에 민사, 형사 어디가 좀 더 진급이 잘 된 라인이에요? 진급이 어디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고, 민사판사, 형사판사를 돌아가면서 하시게 되는데, 형사판사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형사가 아무래도 당사자의 구속이라든지 유무죄 판단도, 판사님도 솔직히 헷갈리는 경우 있잖아. 이게 유죄인가 무죄인가 나도 헷갈리는데, 근데 이 사람을 구속시켜버리면 나중에 진짜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정말 많이들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몇 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사재판으로 보내주고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그런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두 분은 판사를 하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일단 판사를 저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뭐 별 생각이 없는데, 둘 다 하고 싶지가 않은 게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판사님이 진짜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변호사가 막 천재같이 막 하면 판사가 어머 그래? 뭐 약간 되게 막 판사가 바보처럼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 대부분 판사님들은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판사님 모든 걸 조율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저희 사건만 잘하면 되는데, 판사님은 각 사건들마다 이 주장은 말이 되는 주장, 안 되는 주장, 법률에 따라서 맞는 주장, 이거 해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막 마음에 안 드는 판결 오면 막 난리도 나고, 본인이 겪어야 될 부담은 엄청 많은데 해야 될 걸 너무 많고, 그런다고 뭐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힘들 것 같습니다. 판사 진짜 힘들어요. 최근에 구 파트너라는 드라마에서도 변호사가 네가 왜 판단을 해? 너는 주장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다 머리 싸매고 나서 변호사의 주장이 맞는지 검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변호사들이 뭐 보통 주장합니까?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판례 검토하고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판사님들이십니다. 최근에도 친한 판사분이 어저께 딸라서 뭐 쉬겠네 그래도 얘기하니까 다음 주까지 판결문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그냥 좀 쉬고, 예를 들어서 쉴 때는 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판사님 애 낳았다고 죄송한데 제가 판결을 좀 연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애가 나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판사는 죽어서 판결문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내가 이름이 들어간 판결문이 어떻게 쓰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신 분들이 판사님들이십니다. 제 친구 판사 너 보고 있냐? 완전 뼈 때리는 얘기 잘했다라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두 분은 죽어서 뭘 남기실 거예요? 저희는 죽어서 유튜브 강행박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냥 딸이 태어난 뒤로 그냥 딸 생각밖에 없습니다. 두 분은 매번 법정에 출석을 하시잖아요. 의뢰인들과 함께 가시는데 실수하는 것들이 있나요? 실수하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많은 실수들을 하시는데 처음 오시니까 밥 먹듯이 법정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제 늦으시는 분도 있어요. 재판 시간에 예를 들면 10시야. 그러면 솔직히 9시 반이나 9시에 와서 1시간 전에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뭐 법원에 차를 갖고 온다가 했다가 뭐 주차가 안 된다라고 했고 뭐 내비게 찍었는데 막힌다. 이런 얘기가 통하냐고요. 그러면 첫인상부터 일단 재판장님한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시작이 되겠죠. 의뢰인 중에서 최근에도 이제 형사는 아니긴 했지만, 저희는 늘 모든 재판
재판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의뢰인들에게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재판 시작 한 10분 전에 법정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은 최근에 제가 분명히 서울중앙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씨 뭐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님 저 죄송합니다. 제가 동부법원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 동부 이름이 한 개도 안 겹치는데 왜 거기 계시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왠지 동부였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본인에게 너무 중요한 재판인데 기본이잖아요. 자기 재판에 무조건 빨리 와야 되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형사법원에 재판을 갔다 왔는데 제 앞사건 피고인이 안 나왔더라고요. 피고인 누구? 불출석.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장님이 검사님한테 영장 청구해서 재판 출석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형사재판은 안 나오면 바로 영장 발부돼요. 그 자체가 도망의 우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출석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늦었다 뭐 이런 사유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깜빡하고 못 가고 그랬어요.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진짜 영장이 나와요. 영장 나오죠. 그리고요. 형사 재판을 깜빡하고 못 갈 정도의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구속돼도 마땅합니다. 그거 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그걸 어떻게 까먹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때 이제 소명을 잘 해가지고 뭐 내가 진짜 아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깜빡해가지고 막 1시간 뒤에 바로 법원에다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뭐 사유를 소명했다. 그러면은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구속됩니다. 바로. 뭐 예를 들어서 형사상 도박죄 같이 벌금형인 경우는 한 번 출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구속될 가능성이 좀 적긴 하겠지만요. 일단 대부분의 죄 같은 경우는 일단 안 나오면 무조건 이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원에선 너의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그냥 해버린 거고. 선고를 앞두고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그 대기업 회장님 선고 공판 하루 앞두고 막 밀항하다가 막 잡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진짜로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이랑 회의를 하면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나온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그것이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보석으로 풀려나면 되는데 왜 밀항을 해요? 대한민국 못 들어온대.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밀항을 했을 것 같고요. 보석은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 막 보석 허가 나오는 거를 많이 보셔서 그런데 사실 보석 허가도 인용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피고인들이 나중에 말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보석 허가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슬리퍼 신고 오거나 모자 쓰거나 너무 화려한 복장을 입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장과 관련돼서는 일단 포멀하게 입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패션쇼가 아니잖아요. 뭐 여기서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잘 갖춰 입고 왔다. 정말 예의 바르게 입고 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풀 정장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반바지나 뭐 슬리퍼나 막 머리를 뭐 요란하게 한다든지 포멀한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장 얘기하니까 저도 막 할 말이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처음 법정을 갈 때 셔츠를 입었는데 여름이었어요. 넥타이를 안 메고 간 거예요. 법원에 넥타이를 당연히 메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왜냐면 누가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질 않았어. 그래서 그냥 노타이 차이는 뭐 가가지고 재판을 끝나고 나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후에 같이 공판하셨던 검사님이랑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 검사님이 저한테 뭐라 했어요. 너 첫날 재판 들어왔을 때 넥타이도 안 메고 왔더라. 제가 그때 29살인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메고 들어갑니다. 넥타이 안 매고 욕먹는. 그게 법정 예절이라고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도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타이를 매는 것은 적어도 그 재판과 뭐 법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이 슬리퍼 신고 온다 했잖아요. 진짜 법원에 슬리퍼 신고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대형로펌에서 이게 조직폭력배 사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셨던 피고인들 중에서 5분인가 그 중에서 1분인가 2분 정도가 아마 그때 슬리퍼를 신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좀 저도 놀랐었어요. 네. 재판장님 뭐라 안 하시나요? 그때는 뭐라고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모두 실형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세 번째, 판사님들 중에 말을 막 끼어든다. 변호인이든 뭐 피고인이든 당사자든 누가 끼어드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판사님 말에 절대 끼어들면 안 되는 건 맞는데요. 사실 재판도 약간 흐름의 스포츠잖아요. 판사님 말에 끼어들어야 될 때가 사실 있어요. 네, 변호사들도 그 틈을 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희가 원고 입장이면 피고의 편을 드는 말을 얘기하면서 이제 원고가 신청하려는 증거는 기각시키겠다. 이미 약간 심증을 피고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저희가 판사님 그거 아닙니다. 혹시 그걸 보셨다면 그게 아니라 이거 완전 잘못된 주장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 판사님 얘기할 때 정말 예의가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끔 이제 그 끼어들어야 될 때가 있긴 있거든요. 축구로 치면 약간 억지로 파울을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고. 축구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됐으면 정말 합법적으로 억지 파울을 당해서 뭐 프리킥을 넣는다든지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진다 싶으면 이거 어떻게든지 일단 지금 똥물을 끼얹어서라도 일단 이거는 좀 흐름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노련한 변호사들은 판사님이 딱 한번 호흡 쉬어갈 때 그때 그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딱 그때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세요, 변호사님은?
제가 예전에 방청석에 앉았는데 앞 사건 변호사님이 재판장님이 막 한창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변호사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장님이 지금 재판장이 얘기하고 있잖아! 엄청 맞아, 화를 맞아. 내시더라고요. 진짜 무섭다. 근데 그때 생각했죠. 그 변호사는 아마 기수가 낮고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간을 봐가면서 들어가지 판사님이 한창 얘기하고 계신데 말을 끼어들면 누가 좋아합니까? 특히나 재판 진행에 있어서만큼은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저희도 같이 있으면서 가끔 이제 강호석 변호사님 얘기를 하거나 제가 얘기할 때 뭔가 타이밍이 아니다 싶으면 저희 서로 지금 하지 말고 약간 그렇게 약간 얘기를 해요. 이게 내가 혼자 막 신나서 얘기하고 있으면 솔직히 나는 내 흐름을 잘 못 보거든요. 또 옆에 있을 때 옆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을 같이 가서 그런 것들을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형사 재판에서는 그렇게 절대 끊으면 안 돼요. 민사는 이렇게 각자 어떻게 이제 핑퐁할지에 따라서 이거는 중요한데 이거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법원에서 방청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를 할 때 뭐 휴대폰을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떠드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거기 법원에 가면 항상 경위님들 계시잖아요. 경위님들은 대부분 유단자분들처럼 막 몸이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 끄세요. 막 말씀하시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경위님들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지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의뢰인분들 중에서 이제 막 트로트 노래 같은 경우를 벨소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노래 중에서 예전에 형사법정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제 그 노래가 그렇게 진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당연히 주의를 받죠. 무음으로 해놓으셔야 되고요. 일단 당연히 판사님도 보는데 거기서 이제 그 노래가 나오면 판사님이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그건 예의잖아요. 네. 떠들면 안 되는 게 예의인데 거기서 막 시끄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가끔씩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막 그런 사건들은 막 방청객들도 우르르르하고 거기서 막 시끄럽게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예의가 아니죠. 재판 일정과 관련돼서 또 조율하는 뭐 꿀팁이라면 꿀팁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담당 변호사인 본인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본인 청첩장을 첨부해가지고 내 결혼식이니까 재판 일정 좀 바꿔달라 기일병 신청했던 사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법원에서 재판 기일 바꿔주시죠. 내 경조사가 있는데. 이게 민사랑 형사랑 다를 수가 있는데요. 민사는 좀 약간 그래도 기일 변경을 좀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주는데요. 그래도 형사는 조금 민사보다는 그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덜 해주는 경향은 뭐 많은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죠. 근데 이제 또 담당 변호사 뭐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대리인 아니면 변호인이 뭐 다른 기일이랑 막 뭐가 중복이 된다. 그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변경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만 제시를 하면 기일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변호사님 마지막 궁금한 게요. 영화 드라마를 보면 재판하다가 갑자기 판결 선고받고 갑자기 경찰한테 끌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상황인가요? 그게 법정 구속되는 거죠. 그 형사법정 같은 경우는 판결을 선고하잖아요. 뭐 판결에 따라서 뭐 실형을 선고할지, 징역을 선고할지, 벌금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아니면 무죄를 선고할지 그렇게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실형을 선고할 때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장 왔다가 준비도 없다고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구치소 가는 거예요. 거기 구치소 가가지고 이제 막 휴대폰 다 반납하고 그리고 옷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족한테 돌려보내고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재판 선고일에는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또 가족이 있으면 가족, 가족이 없으면 친지 누군가에게라도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걸 알리고 출석하셔야 됩니다. 선고 공판에는요. 그렇게 되면 실형 받으면 형 다 살기 전까지는 그날 부르치에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죠. 오늘 친구 선고난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 친구 구속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법정에서 유단자이신 분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차 타고 바로 그냥 구치소 맞아요.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변호사가 끌려가는 순간 막 좌절하면서 되게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변호사가 해주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진짜 뭐 덕담을 한다든지 뭐 잘 있어라. 그래서 형사법정의 선고일에는 변호사가 웬만해서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날 나랑 소통하고 변론을 준비했던 의뢰인이 갑자기 구속되는 장면을 거기서 변호사가 목도를 하는 것 자체도 변호사한테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일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출석을 안 해요.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는. 여러분 오늘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형사법정은 근처에도 안 가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혹시라도 가실 일이 생기시면 저희 강앤박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